네, 반갑습니다. 랩을 타고 버스 타고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양산에 왔다가 부산 저희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도로는 부산 북구고요. 이 도로를 계속해서 직진하면 사상구가 나옵니다. 사상구를 거쳐서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진구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북구에서 저희 집 쪽으로 가는 지름길이 많은데 저는 웬만하면 큰 대로 위주로 바이크를 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발인이기 때문에 험한 길, 지름길, 오르막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륜차 내비가 안내해주는 만덕에 있는 오르막길로 가고 있었는데 아마 제 생애 가장 높은 경사도가 심한 그런 오르막길이었어요. 올라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승용차가 갑자기 가더니만 뭐 쓸 이유도 없는데 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도 브레이크를 잡고 섰어요. 야,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더 아찔한 게 경사도도 높은데 내 뒤에 빨간 벤츠 신형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막 등에 식은땀이 쭉 흐르는 거예요. 물론 뭐 양발이 착지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냥 크러치를 떼면서 스로틀 감으면 올라가는데 뒤에 바짝 신형 벤츠, 빨간 벤츠가 서 있으니까 야, 밀려가지고 뒤에 부딪히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순식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찔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그냥 오르막길 싫어합니다. 만덕 싫어요. 오늘은 이렇게 부산 도심을 주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행하면서 오토바이 여행에 관한 매력을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해요. 먼저 지극히 주관적인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 오토바이 여행을 하려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되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위해서 오토바이를 구매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오토바이를 구매하실 건가요? 중년 남성들의 로망이 있죠. 투어로 바이크를 구매하는 거. 할리 데이비슨의 투어로 바이크, BMW 1250RT, 1300GS, 베가 이런 종류들, 그리고 혼다 골드윙 같은 종류들, 그런 것들을 여행을 위해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구매하기를 원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너무 고가예요. 뭐 보험 들고 취등록세 내고 장비 갖추고 이러면 일단 그런 기종들은 모두 최하 5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 바이크 5천만 원 이상 되는 바이크를 구매한다? 물론 뭐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경제적 여유가 되어서 그런 바이크를 구매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그런 바이크를 타고 여러분 한 달에 몇 번 정도 투어를 갈 수 있을까요? 자기가 금수저다. 금수저인데 거기다가 백수다.
그러면 뭐 수시로 가는 거죠. 그러나 정작 본인이 금수저가 아니야. 그리고 백수도 아니야. 직장 생활을 해야 돼.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있어. 그러면 저도 한 달에 투어 몇 번 못 가요. 한 달에 몇 번 가지 못하는 투어인데 가는 날보다 가지 못하는 날이 더 많은데 투어로 바이크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바이크는 그냥 주차장에 세워둘 수밖에 없고 주차장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요기감밖에 안 되는 바이크죠.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를 했는데 별로 타지 못하고 그냥 주차장에 세워두는 일이 더 많은 바이크라면 저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캠핑카하고 똑같잖아요. 캠핑카를 정말 비싼 돈 주고 구매를 했어. 처음에 구매할 때 가족들끼리 캠핑을 자주 갈 거라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1년에 몇 번 못 가거든요. 1년에 몇 번 가지 못하는 캠핑카. 그래서 결국 주차장만 차지하고 주차장비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빈터에 알박기 하는 캠핑카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사회적 이슈잖아요. 근데 투어바이크도 똑같아요. 다니지 못하고 주차장 한쪽변에 세워두는 바이크라면 그게 캠핑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애당초 바이크를 구매할 때에 물론 돈이 많이 없어요. 돈을 떠나서 바이크를 구매할 때에 구매 조건으로 저는 뭐를 생각했느냐면 출퇴근할 때 타고 다닐 수 있고 개인적인 용무로도 수시로 타고 다닐 수 있고 여행할 때도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서 저는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그 기종이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레볼 500입니다. 사실 바이크를 타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뭐 좀 쳐다봤으면 좋겠고 저 오토바이가 뭔지 궁금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이 늘 있어요. 그래서 수시로 타고 다니면서도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수 있고 장거리 여행에도 성능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모델. 저는 그런 모델이 레볼 500이라 생각했고 레볼 500을 그래서 구매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루기에도 너무 편한 바이크고 무게도 가벼운 바이크가 레볼 500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할리라든지 BMW라든지 혼다의 골드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골드윙 빼고는 다루기도 힘들고 무게도 많이 나가요. 오토바이를 구매할 때에는 자주 타기 위해서 구매하셨을 것인데 주차장에 더 많이 세워두는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토바이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현명한 기종 선택에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50이 넘어서 오토바이 매력에 빠진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오토바이 여행이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모험과 자유로움의 결합?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험도 즐기면서 자유로움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오토바이가 매력적인 선택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일단 오토바이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이동수단이 바로 오토바이예요. 근데 그 이동수단을 넘어서 모험도 즐기고 자유로움도 추구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매력이 많죠. 인기가 높고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소소한 여행의 자유로움과 도로 위에서 느끼는 바람과 햇살의 감촉, 그리고 다양한 지형과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게 오토바이가 줄 수 있는 매력이죠. 사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지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 위에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과정에서 여행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참 매력적이에요. 그러나 단 이제 그 오토바이 여행을 하면서 안전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여행에 있어서는 안전한 운행을 위한 필수적인 장비와 규칙을 준수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이러한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을 지키면서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 오토바이 여행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서 모험의 땅으로 나를 안내해주는 훌륭한 도구예요. 그리고 그 찾아간 그 모험의 땅에서 경험해지는 많은 것들과 기억들은 오토바이를 타는 입장에서 정말 많은 만족감을 선물로 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오토바이 여행을 하길 원하세요? 오토바이 여행을 떠날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고 자연과도 소통하시고 도로 위에서의 자유로움도 만끽해 보시길 바라요. 저는 지금 오토바이 여행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 보통 캠핑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저는 부산 근교를 지금 다니면서 주로 오토바이 목적이 자연 감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도착했다는 그 기쁨을 저는 지금 누리고 있는 발인이에 불과한데, 이 발인이 단계를 넘어서면 본격적인 오토바이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겠죠. 지금 발인인 제가 오토바이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발인이가 보는 오토바이 여행의 핵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행 루트를 짜는 거예요. 여행 루트를 잘 짜야 되겠더라고요. 여행 루트를 잘못 짜면 여행의 성패를 정말 결정적인 핵심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여행 루트를 잘 짜야 돼요. 사전에 계획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루트를 짜야 되겠죠. 저는 바이크 여행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이 목적지의 선정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목적지로 가고 싶은지 명확히 정의를 내리고 저는 바이크 여행을 떠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의 목적이 뭐 문화 탐험이냐,
자연 감상이냐 아니면 바이크 라이딩 하면서 모험적인 도전이냐, 거기에 따라서 선택되는 루트와 경로가 달라져요. 그래서 항상 고민되는 것이 이번에 어디를 가볼까, 그 목적지의 선정입니다. 그리고 거리하고 시간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 오토바이 자체가 도로 위에서 경험을 즐기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그 얼마의 거리와 얼마의 시간을 달리느냐, 거기서 얼마만큼의 만족감을 느끼느냐,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긴 거리를 간다던가 너무 짧은 거리를 가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행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가면서 만나는 지형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오토바이를 타면서 도시간 여행을 할 때에 고속도로를 못 타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타는 것이 한국의 이륜차 문화잖아요. 근데 비록 그런 그 고속국도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못 타지만 도시간에 이동을 한단 말이죠. 일반 국도를 통해서. 근데 일반 국도를 가면서 자연 그 경관이 풍부한 지역을 통해서 가면 정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지형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날씨도 오토바이 여행에서 중요한 문제죠. 맑은 날이면 좋겠는데 갑자기 뭐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곤란한 문제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죠. 일단 비가 오면 안전 문제하고도 직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극한의 기상 조건 하에서는 오토바이 여행을 안 하는 게 최고로 좋죠. 그래서 미리 그 지역 날씨를 파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이러한 주요한 고려사항들을 검토하고 오토바이 여행의 루트를 계획하면 오토바이 여행의 품격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겠죠. 정리해보면 목적지의 선택, 거리와 시간의 균형, 지형의 특성, 그리고 날씨까지 고려한다면 오토바이 여행은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나면 일단 오토바이를 가지고 떠나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죠. 필요한 준비물도 있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오토바이는 안전장비가 필요해요. 헬멧 너무 중요하죠. 안전성을 고려한 안전한 헬멧, 앞면을 보호할 수 있는 헬멧,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 발목을 보호할 수 있는 부츠, 혹시나 모를 제공의 안전을 도모해서 라이딩 자켓, 뭐 이런 것들 보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 그것을 장비를 갖추고 가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저 같은 경우는 또 여행하면서 촬영도 해야 되죠. 드론도 날려봐야 되죠.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것들을 다 갖고 갈 수 있는 수납 공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방을 울러매기도 하고 사이드 가방에 넣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수납 공간도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저는 모토 캠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숙소는 좋은 곳에서 편한 밥, 오토바이 타는 것만으로도 즐거운데 뭐 그 이상의 것을 갖추고 가서 제가 해먹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별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휴식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 바이크 여행이니까, 그럴 때는 뭐 남이 제공하는 숙소, 남이 해주는 밥, 맛집 찾아가는 것도 유익한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이크를 타고 가면서 아직 뭐 제 레벨 500은 신차니까 장고장이 일어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레벨 500 사이드에 보면, 그러니까 안장 이쪽 옆에 카바를 뜯어내면 일단 기본적인 공구들이 담겨져 있어요. 조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각종 도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타이어 펑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예비적으로 타이어 펑크를 메꿀 수 있는 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 더 좋겠죠. 단순히 뭐 오토바이 여행이라고 하는 모험에 대한 열망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열망과 더불어서 여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안전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여행을 즐기면 더욱더 좋은 오토바이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장비와 준비물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행을 떠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여행을 갔다 왔어요. 기억 속에만 있어요. 사진에만 있어요.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여행의 매력, 결과물을 남기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영상도 많이 남기시기를 추천해요. 저는 지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전문적인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중년 50대 남성의 추억놀이를 지금 저는 하고 있죠. 근데 혼자 보기 아까웠고 혼자 즐기기에 좀 아까워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유튜버의 결과물을 남기고 있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죠. 저만의 오토바이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많은 이들과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혼자만의 즐거운 여정이 아니라 대리만족도 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 개인에게 추억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과 공유하는 것, 여행의 결과물을
같이 보는 것, 그것도 여행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발인이가 오토바이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또 바이크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봤어요. 물론 GBT 개인적인 주관적인 견해예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토바이 여행 정말 매력 있는 여행이라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러한 오토바이 여행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지 않겠어요? 저는 여행하면서 또 촬영도 많이 하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자체가 쑥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지금 혼자 라이딩 하잖아요. 그룹 라이딩 언젠가 한 번은 해보고 싶은데, 근데 그룹 라이딩은 많이 해보고 싶은 마음은 현재까지는 없어요. 혼자 다니면서 혼자 촬영하고 혼자 자연을 감상하고 혼자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그룹 라이딩은 많이 할 생각은 없어요. 또 그룹 라이딩의 단점들이 있겠죠. 그런 단점들을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 유튜브 구독자분들 가운데 같이 기회 되시면 라이딩 한번 하시죠 하는 분들이 꽤 계신데, 언제 기회가 되어지면 한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는 제가 달인이기 때문에 민폐일까봐, 민폐를 끼칠까봐 당분간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네, 오늘 양산에서 출발해가지고 부산 북부를 거쳐서 부산 사상구를 경유하여 제가 살고 있는 부산 진구까지 오면서 오토바이 여행의 매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필해 봤습니다. 지금 달리고 있는 곳은 남감동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서 부산 진구청을 경유해서 부산 시민공원 앞을 지나면 저희 집이 있는 부산 진구가 나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모두들 God bless you.